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 뉴저지주 한인 사업자 증가율이 뉴욕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매출액도 뉴저지가 뉴욕보다 28% 많은 것으로 나타나 뉴저지 지역의 한인 경제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2007년 기준 뉴저지 한인 업체 수가 200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의 총 매출액도 배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뉴욕 한인 업체의 경우 업체 수가 13% 증가하고 총 매출액 규모도 47%가 늘었지만 뉴저지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지표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뉴욕, 뉴저지, 특히 뉴저지에도 많은 한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미국에서도 그 한류에 원류를 형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뉴저지 지역별로는 버겐 카운티가 5,225개 업체가 몰려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업체가 많은 곳은 에디슨이 포함된 미들섹스 카운티입니다. 업체 수와 매출 모두 아시안 민족 중 최고이며 한인에 이어 인도계와 중국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는 한국 인구가 굉장히 증가해서 비즈니스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는 맨하탄에 있는 한국 봉제업 가게나 또 도매상들도 뉴저지로 옮기게 돼서 뉴저지 전체 한국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퀸즈 칼리지의 민병각 교수는 뉴저지 한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고 특히 이민 온 지 오래되고 경제력 있는 한인들이 뉴저지로 오다 보니 사업 규모도 뉴욕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가 지금 뉴욕보다 훨씬 상승이 돼 있다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한인사회가 더 열심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저지 경제가 많이 급상승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또한 앞으로 뉴저지 한인사회가 더욱더 발전되길 바라면서 저희 경제 매출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전되고 또 뉴저지 한인사회가 발전됨으로써 저희 가게에도 좀 더 많은 매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식당가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점심시간대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업주들도 경제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뉴저지 한인 경제가 큰 폭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등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한인 상인 및 경제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브루클린 덤보 야시장에서 4일 아시안 음식을 소개하는 럭키 라이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브루클린 덤보 야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포함해 일본, 태국, 필리핀 음식 등 아시안 음식을 소개하는 럭키 라이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Lucky Rice is really an exploration of Asian culture, primarily through the lens of food, but also through fashion and art and music and culture. So I'm just, as an Asian American, I'm just really inspired to create something that celebrates Asian culture. 럭키 라이스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음식점을 포함해 38개 아시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요식업소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아시안 음식을 선보여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서로의 음식을 맛보는 등 즐거운 식식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We're proud to be here representing the Korean Food Foundation, promoting Korean food. We're at the Lucky Rice Night Market on an evening where we have about 30 to 50 restaurants serving their ethnic food, which is all Asian today. It's great. It's a little spicy. It's a little spicy. Have you had Korean food before? I have, yeah. Yeah? What do you like? Barbecue. 이번 럭키 라이스 페스티벌은 5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며 세계 각국 음식과 칵테일 등이 소개됩니다. 또한 유명 셰프의 음식 시식과 함께 요리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는 혐의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들도 진료 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자신의 진료 기록과 청구 금액을 꼼꼼히 챙길 것이 요구됩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한인 카이로프랙터 윌리엄 유 씨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의료비용 부당 청구 및 사치 혐의 등의 죄로 징역 31년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유 씨와 잉그루드 클립스의 노스저지 리허빌리테이션 센터가 2007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3여 년간 리버티 뮤추얼 보험사와 AIG 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1,285의 의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Dr. Yu was referred to us by insurance companies that were concerned about some of his billing, and our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he had submitted bills for treatments that he had never given. So the bills were false. And so we charged him with theft, and he was sentenced on April 1st before Judge Roma in Bergen County to 3 years in probation and 30 days in the county jail. So that sentencing concluded the case, so our investigation is finished at this time.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기록과 청구 금액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본인의 유죄를 시인한 유 씨는 이날 바로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 31년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KNN 뉴스 주혜준입니다. 뉴저지 보고타 골프센터의 티칭 프로들이 레슨비를 모아 마련한 $2,000로 200포대의 쌀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4일 뉴저지 상록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보고타 골프센터의 4명의 티칭 프로가 4일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상록회관을 방문해 한 달 동안 불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레슨 기금 $2,000로 200포대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이번 기금을 모은 조윤식, 권한중, 데이빗문, 매튜최 4명의 프로는 어려운 한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금 모금을 계기로 매년 모금 레슨과 함께 봉사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뉴저지 불우한 사람들한테 즉 소녀 가장이라든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오늘 2,000불 상당의 쌀을 사서 상록회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200포대의 쌀을 기증받은 뉴저지 상록회 이명석 회장은 티칭 프로들이 좋은 뜻으로 마련한 소중한 쌀을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며 보고타 골프센터 측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또 우리 상록회에서 정심 대접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후원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분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상록회는 현재 비상식량 보관소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보관하면서 무료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준입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최근 들어 세탁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한 달간 70여 건의 적발 사례 중 40여 건 정도가 한인업소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주 적발 내용으로는 환불 규정과 세탁, 수선요금표의 부착 규정 위반이며 세탁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 인스펙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50며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전례 없이 단속 횟수를 크게 늘리고 티켓도 경고 없이 곧바로 발부해 업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미 클리너스 협회 이종진 환경 담당 이사는 3월까지만 해도 월 평균 접수 건수가 3-4건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민자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권센터, 뉴욕 한인 소기업 서비스센터 등과 손을 잡고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지난 4일 뉴욕시 이민국 파티마 샤마 국장은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융자와 렌트,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이 시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5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맨하튼 한인타운이나 플러싱 지역에는 직접 상가를 돌며 설문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뉴욕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설문지를 뽑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학비용자금을 제대로 갚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교육부로부터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학비용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학생들의 명단을 넘겨받고 1차적으로는 채무지불 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이행 시에는 소송을 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개인 로펌을 고용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은행 계좌 압류 등의 방법으로 미납된 융자금을 돌려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비 융자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수년 새 학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학생들의 융자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평균 융자빚이 24,00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 신분을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은 4일 푸드스탬프를 받으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만여 명이 이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비롯해 메디케이트, 차일드 케어 서비스 등 건강보험과 학급 급식과 공공주택 지원과 직업훈련 및 교통배급권 프로그램은 이민 신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저소득층 생계보조금과 저소득층 임시생활보조금, 캐피와 주정부 일반 보조금 등은 공공부담으로 현금 지원 수혜 혜택으로 간주돼 입국 및 이민 신청 시 거부 또는 추방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 직후 뉴욕시 테러 대비 보안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집계를 기준으로 이달 3일까지 접수된 폭발물 신고 건수는 총 2,775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총 2,477건보다 300건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빈 라덴 사망 보도 후 하루가 지난 2일 하루 동안 총 접수 건수가 평균 3배가 많은 62건에 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2건 모두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뉴욕시경은 빈 라덴 사망이 초래할 보복성 테러에 대한 뉴요커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은 시민들의 테러 경계심이 커져 허위 신고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여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지라도 수상한 물건을 발견한 시민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타임스퀘어에서 수상한 연기를 내뿜는 차량이 한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폭발물을 장착한 차량으로 밝혀져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10대 한인 남성이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4일 오후 2시 30분 한인 남성 김모 씨가 맨하탄 6에베뉴 선상 990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사망 당시 36가 웨스트 6에베뉴 선상에 주차돼 있던 QM 1번 시내버스 천정으로 떨어진 뒤 튕겨져 나가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정밀 조사 중입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5일 오하이오주 셰필드 레이크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동영상을 편집해 체포 현장과 사건 경위를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현지 시간은 2일 새벽 2시 27분부터 2시 40분까지였습니다. 추신수가 모는 2007년형 흰색 캐딜락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과 갓길을 침범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추신수는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자신의 야구 인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현지의 법정 기준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2배 이상 넘는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의 기습 공격으로 숨지는 과정에서 알카에다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배신 행위가 있었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알 와탄이 5일 보도했습니다. 알 와탄은 익명의 지역 소식통의 말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인 빈 라덴과 이집트 출신인 자와히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이 점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빈 라덴의 은신처를 파악하는 데 단서를 준 빈 라덴의 연락책이 실제로는 자와히리의 수하였으며 이 연락책의 국적도 쿠웨이트가 아닌 파키스탄이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알카에다의 이집트 분파는 2004년부터 조직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현재는 사실상 알카에다를 이끌고 있습니다. 9.11 테러의 배후 세력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에 사살된 것과 관련해 축제 분위기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자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 라덴 사살 소식을 전하는 동안 미국 각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USA를 연호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반면 미국처럼 알카에다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유럽의 반응은 이보다 훨씬 절제된 가운데 오히려 비무장 상태의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이 국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트로 신문의 영국인 편집장 토니 맥캐프는 빈 라덴 사살과 관련한 유럽의 냉담한 반응을 다룬 기사를 실었고 미국 독자들은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의 반응에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 방문한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실 외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카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중국과 북한,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을 당시 경험했던 일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며 특히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선 방북 첫날 만난 리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모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적대적인 태도로 돌린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4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먼저 비준하면 비준을 하겠다는 한국 국회의 입장에 대해 미 의회는 한국 국회 일정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미 FTA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고 미국 의회의 FTA 비준 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선 미 의회 비준과 후 한국 비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랭글 의원은 오는 7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의회 휴회 이전까지 비준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논란거리만 해소되면 의회가 한미 FTA 법안을 시간을 끌면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소망교회에서 하는 새봄 해피데이 페스티벌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펠팍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설렘이 가득한 이 봄 한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해피데이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양마트 리치필드점에서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이해 매장을 찾는 분들께 날짜별로 특별 증정 행사를 실시합니다. 6일 금요일에는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 디미방 코너에서 65세 어르신들께 무료 점심을, 6일과 7일, 8일 주말 3일 동안은 어머니날 기념으로 리치필드 한양마트를 찾으시는 모든 어머니께 무료 떡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번 롱아일랜드 광어철을 맞아 한양마트 전 매장에서는 살아있는 광어, 우럭 등을 이번 주 내내 빅세일에 판매합니다. 뉴욕 지역 한인 2세를 주축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YKAN이 오는 7일 오전 10시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골수 등록 행사를 엽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캠페인은 희귀병에 걸려 골수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코너림 군을 위한 것으로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5명의 작가 전시회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맨하튼 갤러리 마음에서 열립니다.
김희자, 강태웅, 김경한, 김희정, 우규웅 5명의 실력 있는 작가들이 여는 이번 초대전은 각 작가들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뉴욕시 이민국 파티마 샤마 국장은 4일 플러싱 링컨센터에서 한인 직능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소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샤마 국장은 융자와 렌트,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떤 분야라도 관계없이 시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고, 정승진 링컨센터 회장은 5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맨하튼 한인타운과 플러싱 지역에서는 직접 상가들을 돌며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로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시리즈를 선정해 민용근 감독의 해화동을 오는 10일 트라이베카 시네마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뿐 아니라 뉴욕 주류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영화를 소개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과 6월 최근 세계 유수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소개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영화들을 모아 상영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생텍쥐웰이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의 고백들에서 죽음 이후 1년, 마침내 어머니에게 돌아온 마지막 편지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생텍쥐베리의 일생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생텍쥐베리가 기숙학교에 다니던 10대 시절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어머니에게 보낸 100여 통의 편지를 그의 어머니 마리드 생텍쥐베리가 엮은 것이 생텍쥐베리 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한 어린 왕자 속 장미의 모델이었던 아내에 대한 애정과 어린 왕자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는 데 영감을 줬던 동생의 죽음 등 작가 생텍쥐베리에게 커다란 흔적을 남긴 사건들도 엿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효행상 수상자 명단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수상자들의 훈훈한 이야기들이 각박해져가는 동포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일 플러싱 대동인회장에서 진행된 재미 한국 부인회와 뉴욕 예지원의 훌륭한 어머니 효자 효부 시상식에는 바느질 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오직 자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진 고생을 감내하면서 슬하의 일남 삼녀 모두를 서울에서 대학 교육을 시킨 헌신적인 어머니에 선정된 박동순 여사를 비롯해 올해 97살이 된 할머니를 극진히 간호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온 제니퍼 석 교사가 효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6년 전에 아내가 낙상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2달의 골절상을 입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인 아내를 지난 4년간 극진히 보살피면서 극진한 부부애를 보여준 올해 85살의 곽이섭 옹에게 훌륭한 남편상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유학 중이던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의 교사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 온 뒤 2 자녀를 모두 훌륭히 키워낸 김진아 여사가 훌륭한 어머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 14일에는 저희 MKTV 그룹 특별 후원으로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뉴저지 상록회 주최 효행상 시상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장한 어머니상을 비롯해 효자상과 사회봉사상 등 가족애를 바탕으로 훈훈한 온정을 전달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뉴저지 상록회 수상자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도 아낌없는 사랑 속에 아름다운 가족애를 보여준 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좀처럼 우더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핵가족 제도가 발달된 미국 땅에서 오랜 기간을 시동생 가족들까지 아무 불평 없이 함께 부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정말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연로하실 경우 직접 모시기보다는 대부분 양로원이나 복지원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말에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지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늙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한 통의 안부 전화라도 자주 건넴으로써 훈훈한 가정의 달 이루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